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시대가 바뀌면서 이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름에 얽힌 시대상의 변화 짚어봅니다. 태풍 다나스가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주요 댐 저수율이 높아져 내년 봄 가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단계별로 집행하게 돼 있는 국비 예산까지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구 지역의 최근 3년간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전국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23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는데 이 외국말 홍수 속에서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기획뉴스를 마련했는데요. 한동안 순우리말로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또 경향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대상을 담고 있는 이름의 변천사를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개월 쌍둥이 아이를 둔 박향미 씨는 아이 이름을 준이라고 지었습니다. 확률도 따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외국인들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우로 지었어요. 16개월 된 이 아이는 이름이 지유입니다. 뜻도 고려를 하고 외국인이 부르기 편하다는 점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쉽고 외국에 갔을 때도 편할 것 같고 또 지유라는 뜻이 일본어로 했을 때는 자유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전통적인 학렬과 의미는 물론이고 외국인이 부르기 편한 점도 염두에 두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명에도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엔 일본식 표현에 잔재가 남아 여자 이름에 자자를 붙였습니다. 1970년대엔 여성 인권 신장이라는 사회 움직임이 적극 반영되면서 여성의 이름에 미자를 많이 썼습니다. 1990년대엔 다양한 개성을 중시하면서 특정 이름 쏠림 현상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국제화된 이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질다는 뜻 외에 다른 한자의 어자와 진자를 써서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어로나 다른 외국어로도 발음해서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게 하는 순수 한글로 이름을 짓는 유행을 넘어 국제화를 염두에 둔 장명에 이르기까지 이름 짓기에 우리 사회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상주에서 종적을 감춘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의 한 사찰 소유였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화제를 낳았는데요. 이 사찰이 안동 지역과 훈민정음과의 연결고리를 찾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MBC 보도로 처음 세상에 소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2년 전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해례본의 원 소장처가 안동 광흥사란 증언이 나오면서 지역 불교계는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광흥사는 지난 99년부터 복장 유물만 내리 3차례 도굴을 당했는데 이때 도난당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우리 불교적인 어떤 그 유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그 유명한 어떤 이런 물건까지도 복장 부처님 복장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서는 가장 크게 인쇄술이 발달된 어떤 이런 사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도 발견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동아일보는 광흥사 화재 소식을 전하면서 훈민정음 판목이 함께 소실됐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보다 20여 년 전인 1929년 기사에도 광흥사 판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한글 창제와 반포에 관여한 조선시대 승려들과 안동 지역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미대사라는 분이 승려 대표로 초빙이 되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동 광흥사하고 직접적인 인연도 있고 그분의 제자가 또 학교대사입니다. 안동 출신인데 한글날을 맞아 안동 광흥사는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간행해서 10여 년 전 도굴 피해를 입은 전각에 다시 안치했습니다. 불교계는 한글 반포와 보급 과정에 안동 지역과 광흥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미학조 학열에 대한 이런 분들을 재조명을 좀 해서 한글 창제하는데 스님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광흥사는 사찰 내 복장 유물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훈민정음과 안동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될지 지역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려 한글 유공자 표창과 훈민정음 서문 봉독, 축시 낭송에 이어 한글날 노래를 제창했습니다. 한편 한글학회 대구시 지회는 오는 12일 경북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다음 달 9일에는 대구 경북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우리말 우리글 연구 논문 발표 대회가 열립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구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건수는 272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북은 193건으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경북 지역 댐 저수율이 높아지면서 내년 봄 가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지어진 군위댐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지나가면서 밤사이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군위댐의 저수율은 39%로 어제 내린 비로 많은 양이 유입됐지만은 예년에 비해서는 8% 낮은 수치입니다. 예, 다소 부족하지만 이번 비로 금년도 용수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내년도 용수 공급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내린 비로 주요 댐들마다 저수율이 높아져 내년 봄 가뭄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태풍으로 농촌 대부분 지역에는 침수 피해와 벼 쓰러짐이나 낙과 피해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은 태풍이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가는 차고 빠른 공기와 만나면서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위도 지방을 지나오면서 냉수대를 만났고 또한 북쪽 상층의 한기를 만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서 대구 기상대는 앞으로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올 수 있지만 오더라도 세력은 그다지 크지 않겠고 당분간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우리나라 최남단 해역의 동중국해 4곳과 울릉도 부근 2곳의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4개 지방 방사능 측정소에서 8월과 9월에 채집한 빗물과 공기 분석 결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전국 122개 무인자동 감시망의 실시간 환경 방사선 측정 결과도 평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지난 4월에 열린 2013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의 선수 기록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실버 등급 요건을 충족했다며 내년 대회에 실버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는 지난 2001년 하프 대회로 시작해 2009년부터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대회로 열려왔는데 실버 등급을 받은 것은 올해 대회에 이어 2번째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는데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은 달성공원 옛토성을 복원해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국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72억 원 가운데 국비가 122억 원, 시비 50억 원인데 이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올 연말에는 국비 6억 9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국비가 이제 55억을 받아놨는데 이 55억이 이제 영남문화박물관 이거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안 되면 또 부담돼야 됩니다. 대구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 선정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해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설 민간 사업자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득실 여부까지 따질 경우 동물원 이전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성공원을 토성으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이런 중체대한 그런 우리 대구시의 과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지도 모르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대구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대구시의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행정으로 지역 간 갈등은 물론 힘들게 확보한 국비가 국고로 환수될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북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에 요청한 53건의 교직원 징계 가운데 56.6%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사립학교 법인이 거부한 경우가 18건, 징계 수위를 더 낮게 경감해 준 것이 12건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최종적인 교직원 징계 권한을 법인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지역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은 230곳이나 되고 이 가운데 비상소화함이 설치된 곳은 5.2%인 12곳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지역도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 3곳인데 모두 비상소화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 선관위는 60여 명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 정보 수집과 위법행위 단속 활동 지원, 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시아버지가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에서 며느리 36살 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자신의 부양 문제로 시아버지 김 씨와 며느리 박 씨가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는 가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합격자의 성별은 여성이 58.7%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5살 이상 30살 미만이 48.6%로 가장 많았고 최고령 합격자는 49살, 최연소 합격자는 21살이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3일과 24일 면접시험을 보는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5일에 발표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혼자 2골을 성공시킨 황순민의 활약에 힘입어 전남을 잡고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오후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진 전남과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1대1 동점 상황에서 터진 황순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전남을 잡고 승점 3점을 챙기며 1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1위 경남에 대한 추격 의지를 이어가는 대구FC는 이달 마지막 일요일인 27일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탈리아 비니 국제콩쿠르 조직위원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콩쿠르에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특별상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오페라 축제는 내년부터 콩쿠르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고 우승자에게는 오페라 축제 출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